무겁게 파트 유료 온라인 강의는 총 4가지 영상으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총 4개의 영상이 업로드가 될 겁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목과 몸의 연결성, 그리고 경추의 회전 틀어짐, 그 다음에 팔과 몸의 연결성, 이제 어깨 통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결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몸을 볼 때 연결성이 이어져 있느냐, 아니면 끊어져 있느냐. 그게 곧 기능이고, 이제 또 연결성이 끊어져 있으면 그만큼 어느 한쪽에 과부하가 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통증이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성이 유지가 돼 있느냐, 아니냐로 이제 그 사람의 몸을 좀 평가하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체형 평가, 숲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또 숲을 봐야 하는 이유, 그 체중심 불균형이 목 어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영상은 목과 몸의 연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과 몸의 연결성을 어떻게 볼 거냐? 굴곡 움직임과 신전 움직임을 보고, 이 움직임 패턴,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연결이 유지되어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배우면서, 이 사람은 연결이 돼 있는 사람, 연결이 끊어진 사람,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추 굴곡 움직임 패턴인데요. 2가지 지금 사진이 있죠. 연결이 끊어진 사람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목을 목을 굽혀보라고 하면은, 이 목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이 머리가 통째로 앞으로 폭 쏟아지는 그런 움직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연결성이 끊어진 사람들의 움직임의 패턴입니다. 그 양상입니다. 그래서 목을 구부리라고 했더니 머리가 그냥 통째로 앞으로 퉁 이렇게 퉁 쏟아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스마트폰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이 옆에 보시면 이 스마트폰 제가 하는 자세가 딱 그 움직임 패턴, 굴곡하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통째로 쏟아져 있는 자세, 이 스마트폰 보는 자세, 그 자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숙이라고 할 때도 움직일 때도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선을 제가 그어놨죠. 그 연결성 여기서 그냥 끊긴 거예요. 그냥 머리통이 움직여버린, 머리통이 그냥 앞으로 퉁 떨어진 거죠. 근데 반면에 연결성이 있는 사람, 완전 다르죠, 생김새가.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상위 경추에서부터 그 굴곡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목을 구부리라고 했을 때 상위 경추에서부터 굴곡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분절 하나하나 그 움직임이 따라오고, 그 상부 흉추까지 굴곡 움직임이 그 연결이 되는 그 경추의 굴곡 움직임을 하는 데 있어서 상위 경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분절 하나하나 구부려지면서 상부 흉추까지 그 굴곡 움직임이 유지되는 그러한 패턴이, 이 사람은 굴곡할 때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제 목과 몸의 연결성이, 이 사람은 연결이 돼 있구나 라고 보는 거죠. 어, 다음을 보시면, 그러니까 목과 몸의 연결성이 끊어진 사람, 아까 이렇게 머리가 퉁 쏟아지는, 목을 구부려 보세요 했을 때 머리통이 퉁 앞으로 쏟아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하는 사람은 고개를 숙일 때 그 피드백이 어떠냐면, 목 뒤가 엄청 땡긴다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구부리니까 뒷목이 땡겨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연결성이 끊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경추에서부터, 아까 말했듯이 연결성이 있는 사람은 상위 경추에서부터 굴곡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런 상위 경추에서부터 굴곡 움직임이 발생이 안 되면서 이 머리 무게가 다 목으로 퍽 실리는 거예요. 이 퉁 쏟아지면서 머리 무게가 다 목으로 실리는 거죠.
그래서 목 뒤가 엄청 땡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런 스트레칭을 한다. 이런 스트레칭을 한다.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누르면 누를수록 그 누르는 힘이 셀수록 목으로 부하가 다 전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머리 무게가 다 목으로 실렸는데, 이 팔까지 또 눌러버린다? 그럼 목으로 훨씬 더 많은 부하가, 어, 목으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스트레칭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 좋지 않은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사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뭐 강사분들이나.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통 생각하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숙이는 걸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팔로 눌러가지고 그 숙이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목 뒤에가 이제 디스크가 나올 수도 있고, 목 뒤로 디스크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원래 목은 이제 로도시스 커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스트레칭은 역커브를 만들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도시스 오히려 이렇게 좀 젖히는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렇게 구부리는 거는 일자목이나 역커브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좋지 않는 스트레칭이다. 하면 안 되는 스트레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목과 몸이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당연히 그 목으로만 부하가 다 실리니까, 머리 무게든 뭐 손으로 누르는 그 세기든 다 목으로 실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위험할 수 있죠. 디스크가 나올 수 있고 뭐 역커브 일자목이 될 수도 있죠. 심화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목과 몸의 연결성을 고려를 해서 그 상위경추에서부터 그 굴곡 움직임이 나오게 하면서 그 상부흉추까지 움직임이 이어지게 한 상태에서 이 팔로 누르면, 머리를 이렇게 누르면 너무 좋은 스트레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진 사람은 이 스트레칭을 하면 뒷목이 더 땡겨요. 안 그래도 뒷목이 땡긴다고 했던 사람인데, 누르지 않아도 땡겼다고 하는 사람인데 누르면 더 땡기겠죠? 근데 연결성이 있는 사람은 목으로 전혀 부하가 안 갑니다. 이 스트레칭을 해도. 흉추로 느낌이 다 가요. 그 목이랑 몸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부 흉추까지 그 굴곡 움직임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 아무리 눌러도 목으로 안 가고 등으로 갑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스트레칭이 될 수 있어요.